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40개, 하락 종목 530개로 형성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552개, 하락 종목 937개로 형성된 모습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기관의 순매도세로 증시의 약세가 나와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 속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와주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양거래소 모두 외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으나 비차익 순매수는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상승세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1277원까지 상승세가 나와줬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개파라고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다가 조금씩 저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 약세가 이어진 것을 빠르게 좀 회복시켜주나 싶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밀렸었고 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듯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원인으로는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내일이죠.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10시 반에 CPI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증시가 요동쳤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요소만 좀 해소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일 좀 약세가 나와줘가지고 좀 아쉬움이 크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5일 평균선을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합권으로 마무리됐다는 건 참 저는 고무적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20일 평균선을 지지해주는 모습과 함께 증시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바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증시의 약세를 다소 제한시켜줬다라고 표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CPI가 긍정적으로 나온다와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쵸?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온다. 이 두 가지 답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나올지 부정적으로 나올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20일 평균선 지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일 평균선 지지와 함께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가 답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걱정거리로 보여야 될 거는 바로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다시금 강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환율이 지속적인 우하향이 나왔을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율 이렇게 한 번에 쭉 우하향 나와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고 1300원을 또 눈앞에 바라보고 있어요. 불과 며칠만 하더라도 그쵸? 1200원을 깨고 다시 1100원대까지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환율의 약세가 이어졌는데 벌써 1277원으로 오히려 1300원을 앞두고 있다. 1300원을 앞두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환율의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폭을 최대한 억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지금 WTI 유가 지수를 보면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WTI 유가 지수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금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감산과 더불어 중국의 리오프닝을 고려한다면은 유가는 언제든지 상승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원달러 환율이 그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아직까지 방향성이 지금 하락으로 정해졌다, 상승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기는 아직 좀 성급한 면이 있고 우선 CPI 결과를 좀 지켜보시고 CPI에 대한 결과값에 따른 좀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아직까지도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각자 판단 예측하기는 다 각자 자유예요. 시나리오 그려가지고 나는 CPI가 좋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상승 난리가 나올 것 같아. 틀린 말 아닙니다.
나는 CPI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더 약세가 나올 것 같아.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틀린 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틀린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고 각자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구상하냐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한 시나리오는 각자 본인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내가 이 점은 이렇게 틀렸구나, 복기를 하는 연습을 들여야 됩니다. 항상 시나리오를 짜보고 그 시나리오로 가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주식 공부를 하면서 막 여기가 지지, 물론 중요하죠. 이게 어떻고 환율이 나스닥이 어떻고, 나스닥이 다 떨어졌으니까 국내 증시도 떨어지겠지, 이런 거는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졌으니까 국내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고, 어디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어디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떠한 테마 구분 위주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으로 좀 디테일적으로 공부하는 연습을 키우신다면은 주식시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이슈가 되었고 강세가 나와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챗봇 관련주가 얘기가 또 엄청 많죠. 금일 챗봇 관련 이슈가 진짜 상당히 많았습니다. 챗봇 얘기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챗 GPT 뜨자 AI 비즈 모델 주목, 유료화 시동,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단독 챗 GPT 갤럭시 탑재 검토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챗봇 관련주가 이와 같은 소식에 강세가 나와줬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고, 셀바스 AI, 솔트룩스와 같은 종목들 역시 강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 대상으로 셀바스 AI 2월 10일이죠 추천을 드렸었고, 제가 분명히 우리 VIP 체험방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주에 분명 우리 회원들 보이시죠? 캡처드라가 그대로 있어요.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10일 날 자, 우리 골드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나갔던 종목이다.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자, 분명 여러분 체험방에서도 설계시켜드린 만큼 셀바스 AI 금일 강세가 나와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유캔스탁 이 유료 회원방이 아니더라도, 유료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VIP 체험방에서도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VIP 체험방에서도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챗봇 관련주 금일 좀 강세가 좀 나와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연간 12만 톤 규모의 동박 생산 핵심 설비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챗봇 관련주로 묶여서 강세가 나와줬죠. 폴라리스 오피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는데 지금 챗봇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이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구리 등 세계 금속 가격 공급 부족에 중국 일상 회복 기대에 강세. 자, 구리 관련주를 체크해 볼 때 우리가 중요시해 봐야 된다는 게 있었죠. 제가 기억하시나요? 구리 관련주는 뭐 대표적으로 이구산업, 대창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그 구리 관련주로 뽑히는 종목이지만, 구리 관련주를 체크해 볼 때는 이 전선 관련주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선 관련주가 대표적인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묶이는 느낌이에요. 뭐 대북 관련주 얘기할 때 철도 관련주 얘기하는 것처럼 구리 관련주 얘기할 때 전선 관련주를 빼놓고 얘기할 순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국 사우디가 전기차에 수조 원을 쏟아붓겠다. 자, 사우디마저도 이제는 전기차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 사우디 전기차 관련주인 화승 RNA가 좀 강세가 좀 나와준 모습이고요. 자, 단독 중국의 이번 주 한국이 단기 비자 재개 며칠 내에 발표를 하겠다. 만약에 중국이 한국인 비자를 다시금 재개시킨다면은 항공 관련주, 여행 항공 관련주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여행 항공 관련주가 또다시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된다고 하면요. 네. 북한 남측한테 이산가족 평양 초청,
통일부 방북 신청서 접수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북 관련주가 장중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일신석재를 비롯한 아난티, 대모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줬거든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에 241선 저항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크다 했는데 실제로 241선 저항을 맞고 좀 약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대북 관련주 매수하실 때 포인트는 절대 오래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대북 관련주는 그날 당일 이슈로 강세가 나와주고 다음날 다시 약세가 나와주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는 절대 장기 투자를 권유드리지 않고 강세가 나왔을 때 웬만하면 매도하시고 다시금 약세가 나와주면 그때부터 조금씩 매수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미 강세가 나왔는데 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 그 점 하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일신석재를 비롯한 이렇게 대북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대북 관련주가 일단 그쵸? 초청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실시된 게 없고요.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추진됐다, 되었다, 확정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금일 이슈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채폭 관련주가 다시금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 대북 관련주가 살짝 반등이 나와줬고요. 만약에 내일도 이 채폭 관련주가 움직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채폭 관련주가 어쨌거나 시장 내에서 크게 핵심이 되는 테마군이기 때문에 이 채폭 관련주를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순 없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폭 관련주 없이는 현재 국내 증시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채폭 관련주 고점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결과론적으로는 다음날 연준 인사들이 또 줄지어서 발언을 하거든요. 아마 어떠한 내용을 말할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CPI에 좀 주목을 해봐라. 그리고 금리를 계속 더 올려야 된다. 아마 이런 식의 발언이 아마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받기는 힘들 거라 보여지고 우리는 그냥 CPI 결과값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것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보시다시피 유가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 환율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 나스닥 선물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다음날 이제는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밀림과 동시에 국내 증시도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다소 증시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내일 움직임을 속에 CPI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일단 내일까지도 좀 좀 약세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